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20일입니다. 네, 이제 뭐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중국 연휴가 이제 한국도 이제 길긴 하지만 뭐 한 일주일 정도, 중국이 한 2주 정도 되죠. 그래서 거대 이제 그 뭐랄까 이동이 벌어지고 또 그 많은 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또 해외 여행을 또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특수를 오롯이 이제 한국이 최근에 이제 중국 내에서도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이 또 격화되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오는 뭐 관광객이 뭐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면세점 업계들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략들을 세우고 또 설명회들을 가지고 하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이제 뭐 사활을 걸고 있다. 어쨌든 뭐 중국인이 객단가가 또 높은 편이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국내 시장에도 조금 활기를 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열기에 가장 수혜점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에 우리는 좀 투자적인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이제 큰손 메이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머니들은 주사위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뭐 베팅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바이오로 치면 이제 뭐 임상 발표 나기 전에 이제 메이저들은 엑시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임상이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이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나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오는 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의 실적적인 수혜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기업이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메이저 주체들이 주사위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장을 좀 보고 또 이제 우리가 종목 피킹하고 또 이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02% 상승, 코스닥이 0.13% 하락, 거래대금은 코스피 쪽에 7.5조, 코스닥 쪽이 8.8조,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에서 많죠. 코스피 쪽은 500 종목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은 1000 종목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좀 약세 흐름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의 수급은 각각 1600억, 1100억을 순 매도했고요. 선물 쪽도 오늘 연속해서 이제 매도인데 4200계약 정도 순 매도를 하는 동향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이 조금은 약간 둔화된 그런 부분이 있고 고객 예수금이 50조,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그래서 고객 예수금은 그 아마 이제 네, 하여튼 뭐 50조. 어제 미국장은요, 그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S&P가 약보합 정도 마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아시아권 증시 전체적으로 오늘도 뭐 니케이 증시 0.6% 빠졌고 홍콩이 0.8% 빠졌고 대만 0.6, 상해가 0.5% 빠졌습니다. FOMC 뭐 경계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부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이제 20일선은 좀 지지하려는 수급이 저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어떤 모습이고 코스닥은 뭐 역시나 이제 120일선을 하회했네요. 장중이지만 이제 이탈을 했다가 이제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서 바로 들어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걸 깼다는 거는 이제 어떤 지수 영향도 높은 종목에서 물량이 나왔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죠. 그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물량 나오니까 이 지수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빠질지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매물에 의해서 빠졌다는 거는 뭐 이제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도 해석하면 된다. 우리가 뭐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건 뭐 지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알기 어렵고요. 예, 그거는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저렇게 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요런 지금 에코프로빔이 이렇게 빠졌으니 이제 지수 밑으로 꺼지게 만든 것 같고,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7%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조금 지시세가 보여지는 그런 형태가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들어올려지면서 오늘 2차전지 쪽으로 싹 이제 대장주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업종은 좀 내려앉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바이오 업종이었죠. 바이오 업종 대표적으로 지금 대장 성격이었던 루닉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유중 앞두고 있죠. 예, 장중 17%, 종가 기준 12% 급락하면서 20일선은 그래도 지지받아줬습니다.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바이오 업종 장 초반부터 밀어붙였어요. 예, 바로. 그래서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게 만드는 뭐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8% 빠졌죠.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급등, 이제 뭐 머크 인수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급등하다가 오늘 4%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띄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그 바이오 쪽은 조정 일색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 이제 대장주 올라오면서 거기에 따른 또 2차 전지 종목들의 금일 뭐 단기 수급의 어떤 개선, 이런 게 이제 또 빠져나오는 쪽은 단기 수급이 또 바이오가 돼버린 그런 어떤 형태가 좀 벌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셀트리온도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옆으로 좀 돌리는 그런 패턴들을 좀 만들고 있고,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 좀 시클리컬한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현대차, 기아,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2차전지 업종으로 같이 움직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정도. 약간 지금 거래대금이 급감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이제 그 연휴, 추석 연휴 앞둔 약간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명절 앞두고 나서는 이제 휴일이 이제 휴장이 이제 있으니까 기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래를 막 크게 많이 하진 않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절 전에는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뭔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는 쉽진 않은 그런 어떤 형태가 좀 보편적으로 좀 벌어져 왔습니다. 예. 이번에도 뭐 영향 없이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좋죠. 예. 6년 만에 돌아온 6커. 중국 특수 현실화될까? 이게 2016년이었나? 그렇죠. 이 중국 이제 뭐 그룹으로 와서 이제 기업에서 서울 이제 반포 한강공원에서 삼계탕, 이 중국은 스케일이 다르죠. 이게 그냥 한강공원 통째로 이제 이렇게 전세내 가지고 삼계탕을 먹는, 정말 이 중국 관광객이 이제 단체 관광객으로 이제 온다는 건요, 이게 엄청난 그 특수입니다, 사실. 올 하반기 150만 명 65표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좀 관건이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어떤 뭐 광경, 모습일 공산이 크고, 이제 기업단에서도 뭐 호텔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뭐 기업단으로도 이제 설명해 내지는 이런 그 유치 이제 뭐 설명에 경쟁들을 하겠지만, 우리 이제 관공서 측에서도 이런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많이 액션 플랜을 짤 걸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 특수 흐름이 커지는 방향으로 좀 전개될 것 같고요. 2016년 삼계탕 4,000인분, 와, 맥주 4,000캔, 인삼주. 정부와 서울시가 6허 방안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한 삼계탕 파티. 그래서 이제 정부 단으로도 이제 많이 움직일 겁니다.
와우, 파티를 마친 뒤에는 태양의 후에 삽입곡을 부른 가수 거미린, 케윌 등의 공연도 이어졌다. 어마어마하네요. 음, 이 중마이 임직원 포상 관광 보내준 거예요, 회사에서. 그 방안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거의 500억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예,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엄청난 그 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이제 몰려오는 그 특수는 보통의 어떤 뭐 모멘텀 호재가 아니다. 예. 정부는 이제 올 한 해 중국인 관광객 수 2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수치도 내세웠다. 올해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을 상반기에 3배 규모인 15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7월과 8월에 비교적 많은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여름철 성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9월 말부터 이어지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단체 관광이 풀린 8월 10일을 기점으로 6호 방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제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연휴를 6일로 늘린 것도 중국 국경절 연휴를 의식해 국내 관광 활성화, 내수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지금 뭐 정부 기관, 뭐 기업체 모두 지금 이 중국 관광객의 방한을 통한 특수수혜 이걸 이제 노리고 있는 거고요. 이 200만 명 중국 관광객이 방한하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16% 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와, 꽤나 큰 폭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은 또 증시에 분명 반영될 것이고 어쨌든 그 메이저 주체들은 주사위 게임을 하지 않죠. 불확실한 거에 베팅하는 게 아니죠. 예. 확실한 것에 예. 확실한 것에 이제 베팅하고 물량을 최대한 모으는 그런 액션들을 세운다. 신라 면세점 중국 가이드 대상 설명회 에서 단체 관광의 육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가이드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면세점은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이 허용됨에 따라서 여행사 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라 면세점에 입점한 정광장 후 숨37 화장품이겠죠? 이 브랜드를 소개하고 무인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또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 또 쇼핑 정보 등도 안내했다. 중국 최대 연휴인 중추절과 국경절을 앞두고 단체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신라 면세점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텔 신라 같은 이제 종목들이 지금 그 확실한 수혜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메이저들의 어떤 매접의 패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파라다이스 거는 당연하죠. 뭐 드랍액이 늘어날 공산이 매우 높은 거고 결국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뭐 파라다이스도 그런 메이저의 어떤 매집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증시 흐름은요, 뭐 좀 조정이었죠. 오늘 보시면 레온보로프틱스는 뭐 1% 올랐고 알테진 좀 빠졌고 루닛이 오늘 12% 바이오의 좀 하락 트리거를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그 증시 안에서의 뭐 특별한 특징점 그런 거는 뭐 2차전지가 반등 나오고 바이오가 좀 이제 추세가 약세 추세로 바뀌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조정받은 거죠 그냥. 네. 그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큰 변동사항은 좀 없는 것 같고요. 호텔신라 리포트 하나 보죠. 키움증권 리포팅인데 제목이 고진감래입니다. 참 오랜 기간 사드부터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또 중국 이제 그 중국 이제
면세점 업황 호조에 따른 베타가 가장 큰 업체로서 어쨌든 타격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번이 이제 확실히 다시 또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인 쇼핑객이 집중되는 서울, 장충, 제주 면세점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해외여행 수요 회복의 최대 수혜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 내 해외여행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24년 한국 면세점 시장 규모는 23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동사는 주요 면세점 3사 중에 면세점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중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 시내, 인천공항, 제주 시내 등의 면세점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특히 중국 단체 관광 재개와 중국 내 반일 정서 심화로 객단가 높은 중국인 인바운드의 유입이 확대되면서 한국 면세점 시장의 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8월 이후 중국 트립닷컴 내 방한 여행 상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다이거의 그룹 투어 경로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제 서울, 강북, 이제 제주 면세점 중심으로 중국인 쇼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호텔신라의 주요 면세점 사업장에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퍼밸류에이션 올해 15배, 내년 14배, 내후년 12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실적에 대한 상당히 그 증가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셋에서 나오는 이제 오늘 증시에 대한 간략한 리뷰인데요. FMC 회의 앞두고 물가 불안 요인에 따라 24년 금리 전망 상향할 수 있다는 우려 반영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이 움직였다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저는 금리 수준 가지고서는 크게 증시에 대한 전략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쪽 보면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좀 좋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가 600억 정도 들어왔네요. 기아도 500억 정도 들어왔고 현대모비스 150억, 페노션,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는 좀 다양한 종목이 좀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50억 동시 수급이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에스테크 같은 또 5G 주들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들이 좀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오파스넷도 이제 그런 쪽이 있고 AI 쪽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그래서 AI 쪽은 또 이제 해외 기업 우리가 좀 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별 특징보다는요, 섹터 단의 어떤 움직임이 좀 더 중요했고, 오늘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연휴 앞두고 조금 이제 관망 분위기 있는 거, 또 이런 것들은 연휴 특수를 누린다는 거는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기업은 또 상당한 호재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부분은 메이저도 거의 배팅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오네요. 다들 촉촉한 가을을 알리는 그런 빗소리를 들으시면서 또 좋은 분석 영상이 됐길 바라고요. 네, 하여튼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